지금부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14일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14명 확진자 중에 10명은 제주 확진자 접촉자, 그 다음에 1명은 타지역 입도객, 3명은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덕고등학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교직원 등 175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접촉자 60명은 자가격리에 돌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15일 오전에 아스트라제네카 1만 1,540회분이 배송되었고 15일 오후에는 화이자 3,510회분이 배송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 지역 격리 중인 확진자는 133명이고 격리 해제자는 729명입니다. 그에 따른 가용 병상은 총 210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1,342명입니다. 예방접종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에서는 1차 457명, 2차 949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에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1건이 신고됐고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6,497명이고 2차 완료자는 14,685명입니다. 누적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총 319건입니다. 오늘 15일 새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540회분이 도착해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으로 배송되었고 오늘 저녁에는 화이자 백신 3,510회분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2월에서 3월 1차 접종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제주시,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되어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일간 방역수칙 위반건 47건을 적발했습니다. 하루에 10건꼴이 적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주 도정 전 실국 행정시 자치경찰 등 총동원하여서 2,669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5월 14일 하루 사이에 총 385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6건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가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객 수는 해당 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일원은 아마 평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요즘에 57개 우리가 집중 점검 부서별로 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 특히 주말과 석가탄신일은 관련 국에서 음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점검 조치 사항들을 철저하게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어저께 논의가 되었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에 맞게 집중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아시겠지만 요즘에 검사 건수를 보면 하루에 2,000건 정도를 늘 그 이상도 하고 있고요. 검사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검사 건수 안에서 발생되는 발생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결국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개인 스스로의 예방 노력의 약간의 미흡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도민들이 그만큼 친밀도나 상당히 지인 관계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밀착돼 있다.
우리가 이제 이웃 삼촌 정신도 강하고 유대 정신도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 반면에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만큼은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정 시간만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접촉을 좀 줄이고 일정 기간만 이렇게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도만의 약간의 특성 같은 건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검사가 상당히 넓은 범위 내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그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은 전국의 일일 또는 주간 감염 그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약 28%에서 30%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도에서는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10%에서 15%대로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감염 경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계속 방역 대책을 그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떤 개인적인 정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한 85세 고령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식 저하로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네, 제주자치도 역학조사관 김야입니다. 지금 현재 감염 경로 이달 들어 나타난 이상 중에는 제가 자세하게는 디테일하게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지난번 5월 13일까지가 13분하고 어제 확인된 3분하고 하면 한 16에서 17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크게 3가지 분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향수탕 관련해서 2명이 확진을 받아서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고 대학 운동부 관련해서는 4명이 더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60명. 그다음에 제주시 일가족 관련해서 2명이 더 확진이 되면서 현재 17명입니다. 그 가정용 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건 공고사항은 아님 저희 질병방역대책본부의 의견으로는 공고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속항원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접근도가 의료기관 내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접근도가 굉장히 멀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이 신속 항원 검사는 다 아시겠지만 특이도와 민감도 면에서 굉장히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양성자를 음성자로 또 음성자를 양성자로 이렇게 오인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신속 항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접근도와 그다음에 빠르게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저희 도에서는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것보다도 정확성을 가지고 가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